여러분의 기술, 행동, 믿음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이 성취감을 딱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가치가 바로 이거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인간관계, 돈, 건강 모든 부분에서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방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에 아무도 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상황까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아무 힘도 쓸 수 없어요. 오로지 이 방에 들어온 것들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인적 자본과 비즈니스 컨설팅의 정말 최고 권위자인 스튜어트 에머리를 비롯한 3인의 저자의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를 대저택 서재로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뇌과학, 심리학, 고대 철학까지 가져와서 우리 삶에 엄청난 통찰을 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기 한 젊은이가 산 깊은 곳에 있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는 스승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정신에 대해 그 본질을 알려달라고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주제에 대해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끊임없이 덧붙이면서요. 몇 시간 동안이나 참을성 있게 듣던 스승은 이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차를 마시자. 네, 하인이 곧 아름다운 닭이를 가져왔고 스승은 말없이 차를 따랐습니다. 곧 잔이 가득 찼지만 스승은 멈추지 않고 계속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탁자 위로 차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도 스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차를 부었죠. 젊은이는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그만하세요, 스승님. 찻잔이 가득 찬 거 안 보이시나요? 차가 다 흘렀잖아요. 스승은 말했죠. 그렇지. 자네의 정신도 가득 찼어. 우리는 일단 그것부터 비워야 하네. 네,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정신이 가득 차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앞서 말한 방을 하나 만들게요. 그 방에는 필요 없는 사람들과 짐을 거르고 여러분 규칙에 맞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방을 시각화하고 나서 진짜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정말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조차 모르게 쌓인 그 사람들과 그들의 짐이 사실은 여러분을 너무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방을 상상하는 개념은요, 변화, 성장, 더 나아가 엄청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는가? 네,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죠. 정확히는 내 방에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방, 그리고 이 방에서 각각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위치를 기준으로 어디에다 둘 건지 완전히 싹 재배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머릿속에 방을 하나 그리세요. 이 방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문은 일방통행입니다. 네,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애초에 이 방에 누구를 들일지 말지부터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지기를 한 명 둘 겁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어느 자리로 배치할지 관리하는 관리인도 둘 거예요. 이 문지기와 관리인은 평생 여러분의 방 관리를 돕는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의 곳곳에 가족의 자리, 일의 자리, 돈의 자리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의 영역을 잘 나타내는 이름을 지어서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은 정말 무한히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방에 들어와 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들어와 버렸는데 뭔가 계속 여러분이랑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방에서 여러분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있게 두거나 자물쇠가 걸린 서랍에 넣어둘 겁니다. 이건 뭐 매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만약 이런 방이 있고 이 방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나갈 수가 없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의 문지기는 애초에 이 사람들을 방 안에 들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위치에서 멀어진 사람이 때에 따라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가까이 있던 사람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방은 여러분이 10대 때부터 꾸준히 계속 업데이트 되어 왔어요.
정말 많이 바뀌어 왔겠죠. 혹시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짐 때문에 힘겨우시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이 방을 한 번 더 재정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건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저자는 어떤 남자의 케이스를 소개해 주는데요. 이 남자는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마다 정말 복잡한 감정을 느껴요. 어머니는 사실 누가 들으면 거의 언어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랄한 불평과 불만을 오로지 하나뿐인 이 아들에게 매번 털어놓는 거죠. 하나뿐인 아들, 이 타이틀 하나 때문에 이 남자는 자기가 그걸 다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만의 방이라는 이 개념을 알게 되면서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랑 통화하는 건 정말로 행복하지만 불평이나 불만만 이렇게 제가 매일 들으면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행하게 느껴져요. 네, 이 남자는 무조건 아니오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자 어머니는 할 말이 쏙 들어간 거죠. 그리고 평소처럼 불평을 늘어놓으려고 하면 아들은 잠시 침묵, 그 뒤에 할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한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의 불평, 불만은 점차 줄어들었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방에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물쇠 서랍에 넣어두고 잠가두기엔 쉽지 않은 인물도 많죠.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제 방에 제일 뒤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짐은 저기 문 밖에 두고 다시 제 옆에 와 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이 방을 이렇게 시각화하는 이유는 결국 딱 하나예요. 나와 공명하는,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까이 배치하고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들은 좀 멀리 보내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다른 주파수가 막 방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 숨쉬기 좋은 방을 만들려고 이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와 닿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주변 사람 하나하나는 여러분과 공명하는 부분도 있고 불협화음인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조건 100% 나와 다 맞을 수 없고 100% 다 어긋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그 중에서도 서로 가치라는 게 맞으면 공명하는 부분이 훨씬 더 부각됩니다. 확 가까워지죠. 그럼 가치는 뭘까요? 저자는 가치를 일컬어 여러분이 성취하기를 바라는 수준, 여러분이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저자는 진짜 오랜 시간 행복과 성취감이라는 거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행복이란 감정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막 너무 좋게 만드는 이 행복이란 감정은 일시적인 걸 깨닫고 우리는 머지않아 또 다른 욕망을 느낀다는 걸 눈치채야 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또다시 불만을 느끼고 또 다른 만족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행복보다는 성취감을 추구하라. 네, 여러분의 기술, 행동, 믿음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이 성취감을 딱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가치가 바로 이거다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성취감을 원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서로 공명하는 거죠. 저자에 따르면 인간은 피아노 현과 같다고 하는데요. 공명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조화로운 멜로디가 흐르고 그렇지 않을 땐 그냥 아무렇게나 건반이 눌려서 불협화음을 낸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불협화음이 바로 누군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내면의 현실에 눈을 뜰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내적 경험을 인식도 못한 채 살아간다. 버럭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느닷없이 분노가 치솟으면 원인을 파악하기도 전에 표정부터 변한다. 그렇게 우리는 무의식을 타인에게 너무 빤히 내비친다. 당신 안에 피아노 현을 관리하라. 네, 방금 나온 자기 인식 능력을 키운다는 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방에 있는 사람과 그들의 짐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공명과 불협화음을 구분하고, 이걸 구분하는 게 익숙해지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이걸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그 공간을 두는 것도 바로 이 방을 이렇게 시각화하면 생기는 스킬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핵심 가치를 인정하고 비슷한 걸 보여주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명확하게 해야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도 하는 그 과정이 정말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은 비슷한 레벨의 성취를 원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줄 겁니다. 멋진 선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있을 때 여러분의 목표는 비로소 더 명확해지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한테 점점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방 안에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거울처럼 비추는 사람들,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그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에 배치하십시오. 그 반대는 점점 더 멀리 배치하면 그만이고요. 방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에요. 불편한 상황을 못 견디는 여린 내 마음이 문제죠. 네,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필요한 걸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기 짐을 들어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짐은 밖에 두고 보세요 하는 거예요. 네, 외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타인이 여러분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게 외교죠. 제가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 사람이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인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온화하게 무시한다는 마음가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에만 집중하면 문제점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반대로 해결책에 집중하면 해결책 전문가가 된다고 비즈니스 전문가인 마크 맥케르고는 말했었죠. 네,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 인물, 온화하게 무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던 자리가 비잖아요. 여기에 여러분과 공명할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로빈 덤바에 따르면 인간은 한 번에 약 150명까지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많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제한적이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가 내 옆에서 공명할 것이고 누구를 저 멀리 있게 할 건지 말이죠. 여러분의 꼴대를 자꾸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방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이러쿵저러쿵 막 간섭을 일삼는 사람들이 바로 내 인생의 꼴대를 자기가 옮기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은요, 더 멀리 배치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달고 사는 말이 있거든요. 너는 항상, 너는 절대 라며 여러분을 극단으로 딱 자기가 막 규정을 할 겁니다.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도 어떤 흑백 논리로 상황이나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흑백 논리로 매번 상황을 딱 가르는 사람도 최대한 멀리 하세요. 왜냐하면 이 논리는 반드시 실수로 이어지니까요. 혹은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꼴대를 막 옮기려 했고 어쩔 땐 여러분이 흑백 논리로 일관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방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짐을 막 풀어두려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멀리 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개의치 마십시오. 그저 그 사실을 자각하고 살짝 부끄러움을 느낀 것만으로도 어른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은 우리가 10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의 그 방도, 여러분의 방도 다시금 잘 꾸려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방은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할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면서 여러분의 방엔 세월이 막 다 묻어 있을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는 멀리 배치한, 아니면 서랍에 넣어두고 자물쇠로 잠궈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짐가방이 아직도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건 아닌지,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된 건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남은 짐가방을 계속 보고 있다면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 짐을 보내야겠죠. 제 아무리 멋있게 지은 새 건물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손길 한 줌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망가지기 마련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방을 소중히 여기고 문지기는 다소 엄격하게,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짐이 여러분의 시간, 인생, 에너지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지 깐깐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누군가 발을 들이밀 때 그냥 곧바로 네, 아니오를 하기보다 여러분의 지금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결정하는 걸로 해볼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툭하면 자신의 내면과 타인의 외면을 비교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여준다. 만약 당신이 그 겉모습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멋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헷갈린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방에 들어온 이들이 원하는 건 어떤 나인지 참 헷갈린다. 그러니 나는 묻고 싶다. 나라는 사람은 정말로 내 방 안에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진짜 당신이라는 존재를 찾았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 당신에게 공명하는 그 이들도 겉모습이 아닌 그들 자체로 당신의 방에 존재한다. 이런 방이 정말로 생기가 넘치는 방이다. 명심하라.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생기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